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베다 시대의 자녀 양육. 인류는 아직도 완벽한 자녀 양육법을 찾아 헤매고 있어.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 그에게 자기 아이 교육을 맡기려 하지. 블라지미르, 당신도 아들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5년이나 최선의 아동 교육법을 찾아 헤맸어. 당신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고 당신의 아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찾으려 했어. 유명한 선생들과 여러 학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어. 그런데 어떤 조언도 법도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완벽해 보이지 않았어. 당신에겐 점점 더 의심이 들었어. 완전한 자녀 교육법이 하나라도 있기만 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였을 터이고 그러면 지구상 어디엔가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모든 나라의 문제는 다양하고 서로 비슷한 걸. 행복한 가정이란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와 같으니. 그러니까 기적 같은 효과가 있는 교육법은 없는 거야.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런 건 없으니까. 나를 부디 용서해. 그때는 내가 다른 방도가 없어서 나는 내내 당신의 생각을 추적했어. 당신을 통해 알려고 애썼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분명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어. 불신. 자신의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학교에, 대학에 맡기는 거야. 나중에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자기의 책임은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아. 한 번은 난 보았어. 당신이 부모, 그리고 사회의 삶의 양식이 자녀를 보육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당신은 얼굴이 하얘져 꼼짝 못하고 얼어붙었어. 그 생각은 참이고 정확해. 그런데 당신은 그게 두려웠고 계속 그걸 잊으려고만 했지. 하지만 명백한 것을 잊을 수는 없었어.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 당신은 이렇게 사리분별을 했어. 특수학교에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학자, 화가, 시인이 될 수 있지? 수학, 천문학, 역사학을 어찌 알 수 있냐고. 당신이 생각한 것은 학과목이야. 자녀 교육에선 그게 주가 아니야. 온 지식을 한 알의 씨앗에 압축할 수 있는 느낌의 분화가 측량할 수 없이 더 중요해. 당신은 내 말에 명명백백한 증인인 고로 당신은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특수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도 책을 써냈으니까. 당신과 내가 숲속의 빈터에서 같이 한 건 딱 3일이야. 이제 당신은 여러 나라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어. 사람들로 꽉 찬 큰 마당의 무대에 설 수도 있어. 그 중에는 교사, 학자, 시인과 유명한 민속치료사들이 있어. 그들 앞에서 당신은 3시간이 넘도록 얘기할 수 있어. 사람들은 집중해서 당신 말을 듣지. 그들은 당신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 그 무한한 양의 정보를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지요? 책을 보지도 않고 기억만으로 어떻게 정확히 읽을 수가 있지요? 이런 질문에 당신은 알기 쉽게 답할 수 없었어. 내가 당신에게 전에 없던 마술을 건 것이라 당신은 생각하고 있었지. 정작 당신한테 일어난 일은 훨씬 간단한 거야.
타이가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한 첫 3일 내내 베다 학교가 당신에게 작용한 거야. 그건 집착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아. 거기에는 경전도 전제도 없어. 모든 정보를 그 학교는 감정을 통해서 전할 수 있어. 당신은 화가 나기도, 환희에 들뜨기도, 웃기도, 놀라기도 했어. 일어난 느낌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에게 수많은 정보가 주입된 거야. 당신이 그 느낌을 회상할 때, 그 3일간 당신한테 일어난 느낌을 회상할 때, 나중에 열리는 거야. 느낌이란 엄청난 양의 압축된 정보이니까. 느낌이 더 밝고 강할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우주의 지식이 들어있어. 배다 문명의 각 가정의 문화, 생활 양식, 온 인류 사회의 생활 양식은 자라나는 세대를 교육하고 사람이 빠르게 성숙하도록 하고 끌어안을 수 없이 넓은 우주 세상에서 사람이 짓도록 하는 위대한 학교였던 것이야. 배다기의 아이들은 현대 학교에서처럼 교육받지 않았어. 흥겨운 축제와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어. 축제는 한 가족의 축제이기도 했고, 온 마을 사람들, 때로는 이웃한 몇 개 마을 사람이 참가하는 축제도 있었지. 더 정확히는 배다기의 수많은 축제는 동시에 어린이나 어른들에게 중요한 시험이자 정보 공유의 장이었던 거야. 가족의 생활 양식과 축제 준비, 그것으로 엄청난 양의 체계적인 지식을 얻게 할 수 있었어. 아이를 억지로 앉혀서 선생 말을 듣게 하지 않고도 지식은 술술 아이에게 주어진 거야. 교육과정은 자녀 모두에게 있어 쉼없이 흥겹게 술술 흘러간 거야. 그건 기다려지고 흥미있는 것이었어. 배다기에도 특수교사들이 있었던 건 물론이야. 겨울이면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마을을 돌았어. 이들은 여러 학문 분야에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 마을마다 공공의 집이 있었고 여기서 자신들의 학문을 늘어놓았어. 그러다 주의 깊게 듣고 있던 아이 중 누가 천문학에 특히 관심을 보이면 선생은 그 아이의 부모 집으로 갔어. 그 집에서는 선생을 정성스레 맞았어. 학문이 지고한 선생은 어린애가 원하는 만큼 아이와 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어. 그 대화에서 누가 누구로부터 더 많은 지식을 취했는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 나이가 지긋한 선생은 깊은 존경심으로 어린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으니까. 훈계 없이 어린애와 논쟁을 하기도 했어. 대화의 내용과 거기서 나온 결론을 기록하는 것은 배다기에는 의미가 없었어. 오늘날의 부산한 일상, 온갖 근심 걱정에서 홀가분한 사람의 기억은 현대의 최신 컴퓨터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품을 수 있었어. 게다가 그 발견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봉사하도록 현실에 적용되었어. 부모와 일가족 모두도 학문의 대화를 경청할 수 있었어. 가끔은 슬그머니 대화에 끼어들기도 했지. 그렇지만 대화의 주인공은 항상 어린애였어. 어린 천문학자가 어른들 보기에 별들에 대해 그런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 미안하구나. 내가 너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걸? 어린애는 애써 설명을 했지. 어린애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잦았어. 봄이 오기 전 온 마을 사람들은 공공의 집에 모이곤 했어. 모두가 자기 자식들이 이룬 성과에 관심을 가졌던 거야. 이때 보고가 이루어졌어. 6살짜리 소년이 마치 철학자와도 같이
삶의 의미에 대해 얘기해서 모두들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지. 어린이들은 이날 모두가 보는 앞에 어여쁜 공예품들을 내보이기도 했어. 노래로 모인 사람 모두의 청각을 녹이거나 특별한 춤으로 즐거움을 주는 아이도 있었어. 그 행위를 시험이라고 혹은 모두를 위한 축제라고도 할 수 있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모두가 지음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거야. 연이은 좋은 기분, 이날 이루어진 발견들은 생활에 기꺼이 이용되었어. 어린이 교육에 있어 누가 주일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배다기의 가족의 분화, 삶의 양식이라고 확고히 답할 수 있어. 아나스타시아 홍보팀